이번 주 가장 핫한 뉴스를 뽑아서 정리해보는 코너 브리핑을 부탁해 시간입니다. 오늘 동아일보 정치부의 김성모 기자 나왔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네. 김 기자 요즘에 뭐 다시 국힘 취재하면서 뭐 재밌는 일들이 많다 그러는데 좀 비하인드 뭐 있으면 좀 소개 좀 해주시죠. 재밌는 분위기까지는 아니고요. 당 분위기가 워낙 어두워서 저희만 재밌나요? 뭐 지켜보는 사람은 어떻게 보일지 모르지만 뭐 의원들이 요즘에 일단 본인들 친윤으로 부르지 마라 이런 얘기들 가장 많이 일단 기자들에게 하고요. 예, 뭐 예를 들면 우리한테는 뭐 친한과 반한만 있다. 뭐 그런 이야기들 좀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예, 어쨌든 의원들이 새로 이제 대선을 겪으면서 대선 패배한 이후에 이제 좀 지난 정권에 대한 색을 좀 빼려는 노력들을 조금 하고 있는 것 같은데요. 아무래도 새 지도부 좀 나오고 나서 또 변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뭐 친윤이라고 부르지 마라고 하는 의원들이 친윤이라고 그런 말씀들도 하시죠. 예. 그렇군요. 네, 아무튼 오늘 뭐 국힘 이슈부터 좀 다뤄볼 텐데 아무튼 첫 번째 이슈부터 전해주시죠. 네, 첫 번째 이슈 도로 친윤당입니다. 네, 저희가 친윤 얘기를 시작했는데 도로 친윤당 얘기를 하게 됐는데 국민의힘 원내대표 선거가 있었는데 경북 김천시 출신 송원석 의원이 당선이 됐어요. 원래는 좀 뭐 새로운 이현승 의원이 출마하면서 좀 구도 변화 이런 것도 조금 예상을 했었는데 결국에는 송 의원이 됐습니다. 네, 먼저 그 이현승 의원이 나올 때 의원들이 굉장히 놀랐거든요. 아, 그랬나요? 약간 그 당내에서 갑툭튀였나요? 의원들 사이에서 스킨십이 이렇게 많은 편은 아니었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좀 취재를 해보니까 이현승 의원은 이제 본인이 좀 중립 성향이어서 당내 갈등이 지금 워낙 심하니 좀 자기가 나와서 좀 조율할자 역할을 하면 되지 않을까 이런 얘기도 했는데 어쨌든 그 부분도 또 많이 굉장히 회자가 됐고요. 네네. 일단 3파전으로 치러진 그 이번 원내대표 선거에서 경북 김천을 지역구로 둔 송원석 원내대표가 1차 투표에서 과반이 넘는 60표를 얻어 결선 투표 없이 당선됐습니다. 윤석열 정부 여소야대 전국에서 원내 소속 부대표를 지내 협상력을 인정받은 그 송 원내대표가 당 구주류인 친윤계와 영남권 지지를 확보하면서 표심이 몰린 건데요. 비상계엄과 윤 전 대통령 탄핵, 대선 패배를 거쳐온 국민의힘이 수도권과 중도층 민심을 반영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었지만 친한계이자 수도권 지역구인 김성원 의원은 30표, 부산 경남 지역구의 이현승 의원은 16표에 그쳤습니다. TK 지역구 의원이 원내 사령탑에 다시 오른 겁니다. 그렇군요. 송 원내대표는 본인은 뭐 개파가 없고 친윤계 대표라는 것도 좀 악의적인 프레임이다 뭐 이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당내에서도 뭐 이런 주장 뭐 믿어주는 분위기인가요? 일단 당 안팎에선 중도 확장 과제를 안고 있잖아요, 국민의힘이. 그리고 또다시 대구 경북 지역구 원내대표를 택하면서 이제 변화와 좀 멀어지는 거 아니냐 이런 우려가 좀 나왔거든요. 직전에 권성동 원내대표 지역구가 강원 강릉이긴 한데 이전에 주호영, 윤재욱, 추경호 원내대표들이 전부 TK 지역구 출신들이었거든요. 한 재선 의원은 대선에서 참패하고 당 지지율이 21%인데도 당이 변화 의지가 하나도 없다 이렇게 지적했습니다. 직전 원내대표 선거에서 친한동훈계 지지를 받은 김태호 의원이 34표를 얻었는데요. 이번 선거에서 김성원 의원이 30표 확보에 그치면서 친한계가 줄어든 거 아니냐 이런 분석도 좀 나왔습니다. 그렇군요. 저희 오늘 라이브 썸네일에도 있지만 그래서 그런지 뭐 이영자당이다, 뭐 이미 영남 자민당이다, 자민련이다, 뭐 그런 얘기도 있더라고요. 네. 아무튼 송 대표 그 일성을 보면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제안했던 5대 개혁안을 안 받는 대신 다른 제안을 했더라고요. 이게 좀 뭐 개혁을 받아들인 거냐 아니냐 뭐 논박이 좀 있던데 어떤 상황인가요? 개혁안을 받아들였다고 하기도 좀 그렇고 안 받아들였다고 하기도 좀 그런 상황인데요. 좋게 평가하시는 것 같은데요, 너무. 혁신위원회를 일단 만들어서 김용태 위원장의 그 개혁안을 참고하겠다 이렇게 밝히긴 했어요. 근데 송 원내대표가 조속한 시일 내에 혁신위원회를 띄워서 당내 의원 모두가 공감할 수 있는 쇄신안을 마련하겠다 이런 입장인데요. 현재 당원 당규를 보면 혁신위원장 지명 권한이 당 대표격인 비대위원장이 갖고 있거든요. 송 원내대표가 혁신이 조속 출범을 약속한 만큼 이를 위해선 비대위원장 승인이 필요한 건데요. 그런데 이제 송 원내대표가 김 위원장하고 사전 협의를 하지는 않았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김 위원장의 임기가 이제 이번 달 30일 종료되는데 송 원내대표가 사실상 김용태 패싱 수순에 들어간 거 아니냐 이런 이야기도 또 나왔습니다.
그러니까 일방적으로 사실 김용태 비대위원장이 그 혁신위 출범을 좀 통보받았다 뭐 이런 평가가 있더라고요. 네, 김 위원장이 어제 오전 국회에서 기자들하고 만나서 이제 혁신위 출범에 대해 반대 의사를 드러냈는데요. 김 위원장은 원내대표 개혁 의지를 존중하지만 혁신위는 제 거취가 결정된 후 새 지도부에서 논의하는 게 맞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아무래도 친윤계가 주도하는 혁신위에서 탄핵 반대 당론 취소, 강제 단일화 진상조사 같은 개혁안이 사실상 무력화될 수 있다는 우려를 반영한 걸로 해석됩니다. 김 위원장은 당원 여론조사 등 자신의 혁신안 관련 제안이 수용되지 않으면 추가 쇄신안도 꺼내들겠다는 계획인데요. 시한부 비대위원장 신분으로 개혁안을 강하게 밀어붙이기엔 좀 동력이 약한 상황이다 이런 평가도 나옵니다. 저희가 지금 뭐 친윤당 뭐 이런 얘기를 하니까 지금 저희 그 라이브에 들어와 주신 시청자분들이 뭐 말장난이다 뭐 이렇게 캐니님이 해주셨고요. 뭐 굉장히 반응이 뜨겁습니다 지금. 네, 국민의힘 그러면 향후에 전당대회 일정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민주당은 8월 2일로 결정이 됐어요. 네, 그 송원내 대표가 취임 일성으로 신속한 전당대회 개최를 강조했는데요. 하지만 정치권에선 빨라도 8월 중 개최에 무게가 실리는 분위기입니다. 송원내 대표는 구체적 시점을 밝히진 않았지만 복수의 국민의힘 관계자들에 따르면 실무적인 준비 기간을 고려하면 8월 말 전당대회 개최가 현실적인 일정이란 이야기인데요. 송원내 대표 측 관계자도 7월은 어렵다는 견해를 전하기도 했습니다. 이에 따라 정치권에선 김문수 전 당 대선 후보 그리고 한동훈 전 대표 등의 출마 가능성을 두고 다양한 관측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좀 전열을 빨리 정비해야지 이재명 정부 견제도 하고 할 텐데 지켜봐야 될 것 같네요.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발가벗겨진 기분입니다. 이런 기분을 누가 느끼셨을까요? 네, 지금 집중 검증을 받고 있는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 얘기 같죠? 그렇습니다. 김민석 국무총리 후보자가 1억 4천만 원 규모의 개인 채무에 대해 정치 자금이 아닌 사람의 연민에서 비롯된 돈이라고 해명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2018년 무렵 동일한 형식의 차용증을 쓰고 11명으로부터 이같이 돈을 빌린 걸로 알려졌는데요. 김 후보자는 당시 SK그룹으로부터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선고받은 추징금과 세금 부담으로 신용불량 상태에 처했고 이를 감당하기 위한 사적 채용이었다고 밝힌 건데요. 그러나 정치권과 시민사 일각에선 해당 자금이 정치자금법상 쪼개기 후원에 해당할 소지가 있다는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방금 전 저희가 CG로 보여드렸지만 뭐 엄청 빽빽한 이런 표로 구구절절 굉장히 상세하게 반론을 하셨는데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물론 이런 사적 채무 논란도 있지만 지금 조금 더 논란이 되는 거는 재산 증식 과정 그리고 뭐 아빠 찬스 논란 이런 것 같아요. 네, 김 후보자의 5년 전 순자산은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 정도였는데요. 올해 국회에 신고한 김 후보자의 순자산이 1억 5천만 원 정도거든요. 이 기간 동안 김 후보자는 불법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로 추징당한 미납금 6억 2천만 원 정도를 완납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5년 전 순자산이 마이너스 5억 8천만 원에서 이제 순자산 1억 5천만 원이니까 이제 한 7억, 8억 정도 늘어난 셈인 거죠. 그러고 이제 추징당한 미납금 6억 2천만 원 정도까지 완납했으니 이제 김 후보자가 5년간 세비로 번 돈이 5억 원 정도거든요. 추징금이나 생활비를 내고도 재산이 어떻게 늘어날 수 있냐 이런 재산 의혹 논란이 제기된 건데요. 네. 야당에선 다른 수입원이나 대출에 대한 정확한 내역을 밝히라 이렇게 압박하고 있습니다. 또 김 후보자 아들 입시 관련 의혹도 불거졌는데요. 김 후보자의 아들이 고등학생 때 만든 법안 내용을 김 후보자와 민주당 의원들이 실제 법안으로 발의했고 아들이 설립한 단체가 김 후보자 의원실과 함께 국회 세미나를 주최한 사실이 드러난 겁니다. 후보자는 이를 미국 유명 사립대에 진학한 아들 입시에 활용하지 않았다 이렇게 해명했지만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렇군요. 그래서 그런지 지금 김 후보자가 가족들이 뭐 고통을 받고 있다 뭐 이렇게 과거 좀 다른 분이 생각나기도 하는데 그렇게 굉장히 그 고통을 호소하고 계신다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네, 국민의힘에선 처음 김 후보자의 자금 출처 의혹을 소명하기 위해 김 후보자 스폰서로 의심받는 강모 씨와 현부인 그리고 전부인 등을 증인으로 부르겠다고 했는데요. 김 후보자는 이에 대해 이렇게 밝혔습니다. 다 발가벗겨진 것 같다고 고통을 호소하는 아내
그 아내의 눈에 실핏줄이 터지고 아이들의 교육을 전담해주며 다른 삶을 살고 있는 애들 엄마까지 청문회에 부르겠다는 냉혹함 앞에서 한 사내로서 참 무기력하고 부끄럽다 이렇게 호소했습니다. 하지만 채무자들과 어떤 관계였는지 그리고 실제 자금 흐름은 어땠는지에 대한 구체적 설명이나 근거가 빠져 있어서 논란은 계속될 걸로 보입니다. 네, 그럼 결국 국회 인사청문회에서 모든 것들이 뭐 오가고 논박이 오갈 텐데 언제 열리나요? 일단 24일부터 이틀간 실시되는데요. 여야가 어제 간사회동 이후 이 같은 인사청문회 일정에 합의했습니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0일 국회 인사청문 요청서를 제출했기 때문에 오늘 25일까지 인사청문회를 마치고 29일까지 국회 심사를 끝내야 합니다. 이재명 대통령은 G7 회의 참석을 위해 캐나다로 향하는 전용기 내에서 김 후보자가 청문회 과정에서 충분히 설명할 수 있을 것이라며 믿음을 드러내기도 했습니다. 뭔가 이날 인사청문회가 여야의 어떤 허니문이 끝나고 본격 대결하는 그런 첫 번째 전쟁터가 될 것 같은데 저희도 좀 지켜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이슈 넘어가겠습니다. 네, 세 번째 이슈는 다음 기회에입니다. 다음 기회에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됐는데 트럼프 대통령이 급거 워싱턴 DC로 돌아가면서 사실 이런 한미 정상회담이 불발됐어요. 네, 이재명 대통령이 주요 7개국 정상회의가 열리는 캐나다에 도착해 취임 후 첫 정상 외교 일정에 들어갔는데요. 하지만 G7 정상회의를 계기로 열릴 전망이었던 한미 정상회담은 트럼프 대통령이 중동 상황을 이유로 조기 귀국하면서 무산됐습니다. 아무래도 이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회담에선 방위비 분담과 관세율 등이 주요 의제로 거론될 전망이었지만 다음 기회를 기약하게 됐는데요. 대통령실은 미국 측으로부터 사전 양해 요청을 받았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근데 사실 이 중동 상황 얘기도 하는데 그 뒤에 뒷말도 많이 나오더라고요. 네.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관세 때문에 여러 국가들하고 좀 사이가 좀 어색하잖아요. 그래서 뭐 관세 가시방석이다. 특히 뭐 이번에 주최하는 캐나다한테 한 번째 주로 들어와라 뭐 이런 얘기까지 했기 때문에 뭐 좀 불편해서 피한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좀 나오더라고요. 그렇군요. 저희도 뭐 사실은 관세 협상을 막 빨리 해야 되냐 말아야 되냐 사실 조금 다른데 하는 것 좀 보면서 대응하는 게 낫지 않나 뭐 이런 이야기를 전략적으로 하시는 분도 있는데 아무튼 다음 회담을 아무튼 기약할 수밖에 없게 됐습니다. 언제쯤 또 열릴 수 있을까요? 네, 대통령실은 한미 정상회담을 이른 시일 내에 추진하겠다고 일단 밝혔는데요. 위성락 국가안보실장은 대통령께 트럼프 대통령 조기 귀국을 보고 드렸더니 반응은 따로 없으셨다. 그리고 이제 본인이 한미회담을 좀 가장 근접한 시일에 추진하겠다 이렇게 말씀드리니까 그렇게 하라 이렇게 답변했다고 합니다. 대통령실 관계자한테 이제 24일 네덜란드 헤이그에서 열리는 나토 정상회의에서 한미 정상회담을 추진할 수 있냐 이렇게 물으니까 이 대통령이 나토 회의에 가게 될 경우 그렇게 될 수도 있다 이렇게 밝혔습니다. 그렇군요. 트럼프 대통령이 이재명 대통령에게 뭐 빨리 골프 같이 치자 이렇게 제안했는데 그것도 언제 성사될 수 있을지 또 네. 그림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마지막 이슈로 좀 넘어가 보겠습니다. 네, 마지막 이슈는 나 떨고 있니?입니다. 네, 요즘 특검이 본격화되면서 떨고 있는 사람이 좀 많은 모양입니다. 네, 바로 3대 특검법의 수사 대상들 이야기인데요.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사태 수사를 지휘할 조은석 특검이 특검보 후보 8명을 추려서 이재명 대통령에게 임명해달라고 요청한 상태인데요. 내란 특검 사무실과 인력 채비 역시 빠르게 갖춰지고 있습니다. 일부 파견 검사들은 곧바로 서울고검에 출근해 업무 파악에 들어갔고요. 김건희 여사 의혹을 수사할 민중기 특검 역시 일찌감치 특검보 후보 추천을 마치고 수사팀 구성에 속도를 내고 있습니다. 이렇게 내란, 김건희, 최상병 등 3대 특검이 특별검사부를 선정하고 특검 사무실도 특정하면서 이르면 다음 주 후반이면 특검이 본격 시작할 수 있다는 전망이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 가장 떨고 있는 분이 이분이 아닐까 싶긴 한데 어제 김건희 여사가 서울 아산병원에 우울증 증세로 입원했다 이런 보도가 나왔거든요. 사실 저희 오늘 동아일보 보도를 보면 지금 김건희 여사의 육성 녹음을 검찰이 대거 확보했고 그 중에는 김주현 전 민정수석과 뭐 30분 넘게 통화한 것도 있다. 뭐 이런 보도가 있는데 뭐 이런 입원과 관련된 소식 좀 설명 좀 해주시죠.
네, 김건희 여사는 16일 오후 서울 아산병원에 입원한 걸로 전해졌는데요. 법조계와 의료계 등에 따르면 서울 아산병원에서 김 여사를 맡고 있는 주 진료과는 정신과인 걸로 알려졌습니다. 김 여사는 이미 지난주에 우울증 증상으로 이 병원에서 정신과 외래 진료를 받았고요. 당시 증세가 심하다고 판단한 의사는 그에게 입원을 권유한 걸로 전해졌습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본인의 재판을 마치고 늦은 오후 병실을 찾아 김 여사 곁을 지켰다고 합니다. 이렇게 김 여사가 입원하면 뭐 한 1, 2주는 입원할 것 같은데 그러면 조사가 이후에 뭐 서초동 특검에서 진행이 되는지 아니면 또 병원에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조사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좀 지켜봐야 될 것 같은데요. 김 여사 입원이 뭐 향후 특검 수사에 좀 변수로 작용할 거 아니냐 이런 관측도 나오고 있긴 합니다. 김 여사가 계속 병원에 머무를 경우 수사가 지연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인데요. 김 여사 측은 대선 전인 지난달 서울중앙지검 명태균 의혹 수사팀의 출석 요구도 이제 거부하면서 건강 문제를 불출석 이유 중 하나로 들었는데요. 김 여사 측이 건강 상태 등을 이유로 특검 출석 요구에 불응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김건희 특검을 이끄는 민중기 특별검사는 김건희 여사의 대면 조사에 관해선 수사가 이뤄지리라고 생각한다고 일단 밝힌 상황이고요. 수사 방향에 대해선 특검보 임명이 되면 차츰 논의해보겠다 이렇게 전했습니다. 네, 이렇게 김건희 여사 이렇게 이슈가 터지면 이제 국힘 기자들이 가서 취재하나요? 아니면 뭐 법조팀 기자들이 가나요? 일단 특검이니까 이제 법조팀이 가야 하지 않을까 싶은데요. 이제 네. 친윤을 좀 색채를 버리시려고 하신다. 알겠습니다. 네, 잘 들었습니다. 지금까지 김성모 기자와 함께했습니다. 다음에도 또 브리핑 부탁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